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기출문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31회 25번 문제가 정리가 됐습니다. 이 시간에 이어서 31회 기출문제 26번부터 50번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보시죠. 다음 글이 쓰인 이후의 사실로서 옳은 것은 일본국 우선봉장 사야가가 삼가 조선국 절도사께 글을 올립니다. 했습니다. 이 얘기를 쭉 읽어보시면 이거는 임진왜란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야가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임진왜란 이후의 사실로서 옳은 것은 이런 얘기거든요. 1번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한 건 세종대 때입니다. 자, 이 텍스트도 자주 출제가 되는, 이 문장 그대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눈여겨봐 두시고요. 2번 국경지역의 사군 육진 역시 세종대 때죠. 사군 최윤덕, 육진 김종서 이렇습니다. 압록강 두만강의 영토가 거지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위치는 사군하고요. 사군 최윤덕입니다. 여기 김종서 육진이었죠. 사군 육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절 왕렬리의 북평관이 개설했다. 북평관은 여진인의 유숙소입니다. 서울에 설치한 여진인의 유숙소. 교린정책 과정에서 여진의 유숙소고요. 태평관은 명나라 사신의 유숙소를 태평관이라고 그래요. 부산 동네에 외관을 두고 또 동평관이라고 하는 걸 둬서 일본 사신의 유숙소를 제공합니다. 자, 태평관 명나라 사신, 북평관 여진 사신, 동평관 일본의 사신 유숙소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일본의 제한된 무역을 허용한 기후약조가 체결됐다. 광해군대 때죠. 기후약조. 제한 무역이었습니다. 일본과의 무역은요. 내내 무역을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확대시킨 게 아니라 계속 줄여나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견선 몇 척, 세사미두 몇 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재를 합니다. 몇 석이라고 하죠. 두어 석. 일본이 주로 가져간 것이 쌀과 콩이에요. 식량입니다. 배 몇 척, 쌀과 콩 몇 석. 이런 식으로 계속 제재를 합니다. 줄여나가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제한무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본과의 무역이죠. 이 광해군대 때 국교가 재개가 됐던 기후약조 때 제한무역이에요. 5번 임시기구로 비변사가 설치된 것은 중종대 때 삼포회란을 계기로 해서 중종대 임시기구로 비변사가 처음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 사실이니까 4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27번입니다. 다음 정책을 시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지금 준천사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신문고를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신문고는 태종대 때입니다. 연산군 때 폐지합니다. 영조 때 다시 부활합니다. 그 준천사는 청계천 춘천을 위해서요. 준설 사업이죠. 그러니까 청계천이 꼬불꼬불하지 않습니까? 또 나무를 많이 벌목을 하다 보니까 비가 많이 내려오면은 물에 쓸려서 청계천이 수위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모래가 흙이 많이 쌓여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긁어내는 거죠. 준설 사업한 나오잖아요. 또 직선 구간을 만들어 꼬불꼬불한 기간을 이걸 준설 사업을 합니다. 이건 이제 조선 영조 때 시작을 해가지고 조선 후기 때까지 내내 계속 실시가 됩니다. 정기적으로 실시가 되거든요. 자, 누구냐면은 영조의 업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1번 대동법 전국적 확대입니다. 누구 때죠? 광해군대 시작이 돼서 숙종대 때 전국적인 실시입니다. 왕의 침입에 장영영 설치, 왕권 강화를 위해서죠. 정조 때고요. 세 번째 중립외교 명과후금, 광해군대 때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균역법 실시, 영조가 되겠죠. 이 균역법도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5번 나선정벌에서 누구 때요? 효종대 때죠. 호란 이후에 효종대, 복림대군대 때 북벌 준비하려다가 러시아 남진하자 청이 북벌을 준비하려고 했던 어영청 부대를 러시아 정벌에 돌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선은 러시아의 음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조의 업적을 묻는 겁니다. 영조와 정조의 업적도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4번이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따른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자 전남도 구례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례에 있는 것 딱 하나 있네 있기는. 일본의 보은 법주사 8상년 충청 북도 보은입니다. 속리산 자락에 있는 거죠. 법주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산산 미륵전에 있습니다. 김제죠. 전라북도 김제. 금산산 미륵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구례 화엄사 각황제입니다. 지리산 자락입니다. 네 번째는 무량사입니다. 무량사는 어디냐면 부여에 있습니다. 부여. 충남 부여죠. 다섯 번째는 마곡사입니다. 마곡사는 공주에 있습니다. 공주. 그래서 구례에 있는 걸로서 바로 세 번째 화엄사 각황전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9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긴 지금 강화도 정족 산성 손돌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원수도 나와 있고요. 그죠? 뭐예요? 병인양요에 대한 얘기입니다. 병인양요와 관련된 강화도의 지역을 좀 보기로 하십시다. 이 강화도에 가려면 강화대교하고 이쪽에 초지대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강화대교 건너기 전에 여기가 문수산성이 있어요. 만이산이 있고요. 이쪽에 정족산성이 있습니다. 문수산성에서 누가 나오냐 그러면은 문산성에서 한성근 부대가 나옵니다. 정족산성에서는 누가 나오면 양원수 부대가 나옵니다. 양원수. 이거 이제 병인양요와 관련 거죠. 강화대교를 바로 건너서 여기가 광성보, 갑곶, 여기는 신미양요, 여기는 병인양요. 이게 초지대교잖아요. 초지대교 바로 밑이 초지진이 있습니다. 이건 개항과 관련된 것이죠. 일본의 운양호하고 한포 사격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기는 병인양요거든요. 일본 운양호 사건 이거는 개항과 관련된 거죠. 1875년 운양호 사건, 초지진 포대하고 운양호 한포 사격 이걸 계기로 해서 1876년에 바로 뭐가 나오죠? 강화도지역에 체결되죠.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1868년에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웅군의 아버지 남연군의 무덤 도굴 사건이었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조선의 대웅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한층 강화가 됐습니다. 외규장각 토소의 약탈 과정, 이게 병인양요 때죠. 이거죠. 조미소 통상조약, 이거는 1882년 구미제국과의 최초의 조약입니다. 다섯 번째 광성보, 어제연, 이거는 뭐죠? 신미양요와 관련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3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다음 전시에 전시될 그림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일단 조선 전기해화라고 그랬습니다. 조선 전기 15세기, 16세기 뭐 이 정도 되겠죠. 1번 강의안의 고사간수도입니다. 15세기 때죠. 고사간수도. 2번은 누구죠? 그 정선의 금강전도입니다. 딱 보면 눈에 띄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부관법에 있어. 부관법.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 부관법입니다. 진경산수화 있죠. 3번은 영통골 입구도입니다. 강세황. 음양원금법. 그래서 영통골 입구도. 4번은 단호풍경이라고 그래요. 누구죠? 신윤복이죠. 5번은 김정희. 세한도입니다. 추사 김정희. 제주도에 유배에 갔을 때 그랬다고 그래요. 그죠? 1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번 18세기, 3번 18세기, 4번 풍속화 18세기, 5번 19세기. 이렇게 시기를 나누시면 되겠네요. 31번입니다. 다음에 다큐멘터리에서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19세기의 정치 혼란과 사회 불안입니다. 안동김씨 풍양요시 나와 있네요. 그럼 뭐예요? 세도 정치죠. 그 세도 정치 때 얘기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는 거네요. 자 1번에 이거는 진주밀란 때 안핵사 가죠. 안핵사 박규수가 갑니다. 특별검사 이런 정도에서 갑니다. 2번은 환곡의 부담으로 이건 이제 그 삼종 문란 중에서 가장 문란이
심한 것이 뭐였냐 그랬더니 전쟁과 군정과 환곡 중에 환곡이라고 했죠. 세 번째, 정감독, 예언서들 많이 나오죠. 뭐 미륵신앙도 유행하고요. 자, 4번 임꺽정의 난입니다. 이 임꺽정의 난은 명종대 때입니다. 명종대 때. 그 다음에 삼정이정청에서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관료. 이 삼정문란을 시정하게 한 기구가 뭐예요? 삼정이정청이었죠. 근데 설치했는데 제대로 운영은 안 됐다라고 했죠. 여기에 따른 이제 반발이 밀라노 나온 것이죠. 4번이 명종, 나머지는 세도 정치기 때 해당이 되겠습니다. 32번입니다.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자료는 우서입니다. 누구죠? 농암 유수원. 유수원의 대표적인 저서예요. 우서. 중상실학자가 되겠습니다. 그죠? 1번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을 주장했다. 유수원 주장입니다. 2번 거중기, 기기도설 누구죠? 정약용이죠. 3번 사상의학, 이재마죠. 체질의학이 되겠습니다. 이재마, 태양, 태음, 소양, 소음 이렇죠. 그러니까 체질에 따라서 처방을 달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북학의 누구죠? 박재가입니다. 박재가. 5번 혼천의, 홍대영이죠. 천체관측기구. 지구본처럼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32번에 우서, 유수원, 1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 뒤에다 슬러시 하시고 하나만 쓰겠습니다. 상공업진흥, 그리고 기술혁신. 상공업진흥과 기술혁신. 누구? 유수원 얘기입니다. 하나만 더 씁시다. 수공업에서 선대제 수공업 역시 누구? 유수원의 주장 내용이었습니다. 자, 33번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사건의 결과로 온 것은 한국사 스피드키드의 99인 그럼 뭐 이모군란, 재물포 조약, 청해 세력 강화 뭐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되셔야 됩니다. 뭐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경 체결 이런 것들이 있죠. 자, 1번 청해 영선사가 파행했다. 이모군란은 몇 년이에요? 1882년입니다. 이모년의 99인들의 반란이었죠. 이모군란입니다. 영선사 파괴는 81년에 정부의 개화 정책에 일환해서 청나라에 보냈던 김윤식 38명 귀국 이후에 설치했던 관청 기기창 청나라 양문동의 기기국 답습 이렇게 요약이 되겠죠. 오군영이 이영으로 개편된 것도 81년이에요. 고종과 민비의 개화정책 때 얘기입니다. 오군영, 이영, 무이영, 장의영이 되면서 신식군대 하나 만들어집니다. 슬러시 뭐 별기군이죠. 교련병대라고 그랬죠. 신식군대, 이영은 뭐 구식군대. 99인들의 차별 대우가 이제 발단이 된 것이 뭘로? 이걸로 나온 겁니다. 세 번째, 스티븐 외교 고문으로 임명했다. 이거는 고문 정치 때 얘기입니다. 스티븐 국권 피탈 과정에 보면은 왜 그 충고 정치, 뭐 고문 정치 나오잖아요. 그 고문 정치가 언제 때요? 바로 1904년 8월 제1차 한일 협약입니다. 이걸 한일 협정서라고 그러죠. 외교 고문의 스티븐, 재정 고문의 메가다 타네타로. 얘가 이제 1905년 다음에 화폐 정리 사업을 단행했던 그 메가다였습니다. 개화 정책을 추진한 총괄하는 통리기모하문이 설치했다. 역시 1881년 통리기모하문. 에아의 12사 12개 관청이 있었습니다. 이게 있었다고 그래서 그러면 기존에 의정부 6조가 없어진 건 아니죠. 의정부와 6조는 있고 이것도 이것대로 설치가 된 거예요. 아시죠? 5번. 일본 공사관 경비병의 주둔을 인정하는 재물포조약이 됐다. 이모군란의 결과 청해 세력이 강화됐지만은 이모군란 중 일본 공사관이 불타고 일본 공사관에 있던 일본인들도 다수 살해가 됩니다. 이거에 대한 피해 배상을 요구하면서 일본이 요구했던 체결했던 조약, 일본과 젤포 조약이죠. 특히 젤포 조약에서 사조사를 파견해라 해서 제3차 수신사로 박영효가 갑니다. 이때 태극기를 그렸었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아울러 최초로 외국 군대가 합법적으로 주둔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던 거죠. 이게 제 물포 조약이었습니다. 조선과 일본 간에. 그래서 5번이 이모군란에 관련된 사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34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가다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료는 위정척사 사상, 위정척사 운동의 동향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가는 1860년대 때이고요. 나는 1870년대, 다는 1880년대가 됩니다. 이 위정척사 운동은 각 시기별로 정리하시라고 그랬습니다. 60년대는 한참 열강이 통상을 요구해 오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통상을 하자, 하지 말자, 통상 반대, 척화 주전, 화해하지 말고 싸우자는 겁니다. 내수 외양, 그렇죠. 여기에 내수 외양은 뭐냐면은 안우 우리 걸 지키고 밖으로 외세는 배척하자는 거죠.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예요? 이양로, 기정진, 이렇죠. 1870년대로 하겠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개항이 되던 시절입니다. 개항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개항 불가. 왜 개항하면 안 되냐 했더니 외양일체. 그러니까 외놈이나 양놈이나 똑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외양일체입니다. 누구죠? 최익현, 민종식. 최익현의 5불가소 기억나시죠? 5가지 이유를 들어서 개항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개항을 하니 많이 했지만 결국 개항은 됐잖아요. 그 80년대 정부가 개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 개화 정책 추진했다는 반발이 영남 만인소. 누구죠? 이만손. 그 다음에 정부의 개화 정책, 이건 이제 조선 책량 유포했다는 반발이고요. 정부의 개화 정책 추진했다는 반발이 만원 척사소. 10,000명이나 되는 유생이 척화 상소를 올리는 거죠. 누구예요? 홍제학입니다. 홍제학. 1890년대로 가겠습니다. 90년대 때는 항일 의병운동 나옵니다. 1차 의병이죠. 보은에서 문석봉에서 최초의 의병운동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대까지 각 시기별로 끊어서 정리하시라고 그랬어요. 가는 지금 뭐냐? 가는 척화주전입니다. 가죠. 가.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이게 외양일체예요. 외양일체. 1870년대 때가 되겠습니다. 다가 뭔가 이게 영남 만인소입니다.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 여기에 관련된 얘기란 말이에요. 아시죠? 자, 그럼 봅시다. 1번부터 한번 보죠. 가. 이양로와 기정진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맞죠? 이양로, 기정진. 두 번째,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뒷받침했다. 그러니까 대원군의 개혁 정책에 다 반대를 합니다. 근데 공통된 같은 취지를 가졌던 정책은 통상수교 거부죠. 맞죠? 세 번째, 강화도 조약 체결에 반대했다. 나. 그렇죠? 외양일체야. 그냥 개항하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최익현 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까? 나번 단발령과 을미사변은 이제 을미사변이 먼저 터지죠. 1895년입니다. 그리고 제3차 을미개혁 때 단발령이 나오죠. 이거는 나가 아니라 뭐가 돼요? 나가 아니라 나가 아니라 요거죠. 항일 의병운동. 요게 1895년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이거 뭐 나도 아니고 다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조선 책량 유포로 인해서 나오죠? 영남 만인소. 영남 유생 10,000명에서 상소를 올린 사건. 그래서 네 번째가 잘못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35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이 쓰인 배경으로 오는 것은 했죠. 이건 이제 중립론입니다. 육일준이라든가 독일의 영사 부들러의 중립론에 가거든요. 한반도 중립론이 나오게 된 배경은 언제냐면은 갑신정변입니다. 몇 년인가요? 1884년 갑신정변 이후에 나타난 한반도의 동향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갑신정변 이후에 북쪽에서는 러시아가 내려오고 있고요. 남쪽에서는 영국이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영국에 뭐가 나오냐면은 1885년부터 87년까지 거문도 점령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동서로는 누가? 청과 그 다음에 일본의 대립이죠. 그 한 중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조선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갑신정변 이후 이런 배경에서 한반도 뭐가 나왔다. 지금 자료에 중립론이 제기가 됐습니다만은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잘 되지는 않았죠. 자, 그러면은 봅시다. 제1차 영일동맹이 체결돼. 제1차 영일동맹은 1902년이에요. 2차는 1905년이죠. 두 번째, 러시아가 삼국 간섭을 주도했다. 1895년입니다. 세 번째, 척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다. 1895년 4월 시모노세키 조약이죠. 이거를 파기한 것이 뭐예요? 바로 삼국 간섭이야. 러독프.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다. 여기죠. 이 상황입니다. 전라남도 여수에서 제주도 사이에 있는 대한해협의 중간에 있는 섬이 거문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거문도에 가면은 영국군의 무덤들이 있어요. 이때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영국은 거문도를 점령해가지고 여기를 근거로 해서 해밀턴 항이다에서 어떤 그 대포를 축조를 하고요. 러시아의 어디를 연해주를 공격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87년에 청나라가 중재를 해서 영국이 철수를 합니다. 러시아가 남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철수하게 돼요. 고종이 러시아 공사원으로 거치러 옮긴 것은 1896년에 아관 파천이죠. 그러니까 지금 중립론이 나오게 된 갑신정변 이후에요. 이 이후에 중립론이 나오게 된 시대적 배경을 묻는 겁니다. 바로 4번이죠. 영국의 거문도 점령, 불법 점령. 이게 이때의 내용에 해당이 되겠다. 배경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36번으로 하겠습니다. 밑줄근 계획안으로 오른 것은 지금 전봉주 나오고 전주 나오고 하면 동학농민운동이죠. 여러분들 그 근대사 전개 과정에서 개혁 내용들은 다 외우지는 못할 망정 어떤 조항을 제시하면 이게 어디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자, 뭐가 있었냐면은 갑신정변 때 14개, 동학농민운동 때에 12개, 갑오개혁 때에 홍범 14조, 그 다음에 관민공동의 헌의 6조, 대한제국의 국제, 헌법이었죠. 국제 9개 내용,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동학농민운동 때의 패전개혁을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1번, 탐과 놀이를 징계해라. 나오죠. 동학운동에서 나오죠. 또 양반, 지주들, 탐과 놀이들 다 타겟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의 모든 재정을 호주에서 관할해라. 이거는 갑신정변 때 재정에 일어납니다. 갑신정변. 세 번째, 의정부와 각 아문의 직무 권한을 명확히 하라. 의정부 아문에서 홍범 14조 내용이고요. 4번은 1차 갑오개혁대입니다. 연자제 폐지, 갑오개혁대죠. 홍범 14조는 2차 개혁대예요. 2차 갑오개혁입니다. 5번은 독립협회 관민공동의 헌의 6조입니다. 1898년이었죠. 그래서 동학운동에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1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7번. 가 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가는 지금 뭐죠? 독립협회예요. 이제 독립협회입니다. 영은문 자리에 독립문을 세우고 모화관을 독립관으로 고치고 독립협회 아닙니까? 기억 국제보상운동은 독립협회는 1896년에서 98년까지예요. 국제보상운동은 1907년 대구에서 서상돈, 양기탁. 두 번째, 의회 설립운동 나오죠? 독립협회입니다. 디귿, 독립협회는 입헌군주제를 지향합니다. 애국개몽운동단체는 죄다 입헌군주제요. 단, 신민회는 공화정을 지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귿 이 문장은 그대로 신민회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신민회 관련된 문제가 38번 문제거든요. 리을, 민중개몽을 위해 토론회와 강연회를 개최했다. 독립협회죠. 니은과 리을이 여기 독립협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8번 가겠습니다. 다음의 활동을 전개한 단체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은 자, 거기 학교를 세워서 민족교육을 실시하고 평양의 대성학교, 정주의 오산학교, 이 오산학교 같은 경우는 이승훈에 의해서 설립이 했다고 그러죠. 이승훈. 애국개몽운동 단체 사람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단체가 신민회라고 그랬거든요. 안에서는 안에서대로, 국내에서는 국내에서대로 실력 양성하고 국외에서는 언젠가 써야 할 때를 대비해서 무장 독립전쟁을 준비하자. 그래서 간도의 삼원보,
밀사무의 한흥동 등에서 독립운동 기지도 건설했던 사실이 있었어요. 그럼 신민의 얘기입니다. 일본의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1920년대 때예요. 좌절시키고 일본은 경성제국대학을 설립을 해서 무마시키려고 했죠. 한군의 불만을. 두 번째는 1904년에 보완해죠. 성공했죠. 세 번째는 1932년 동아일보의 분하로드, 러시아어였죠. 민중 속으로라는 뜻입니다. 이때 1929년에 조선일보에 문자 보고운동도 있었어요.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이런 얘기였죠. 네 번째는 뭐예요? 고종 퇴위 반대. 고종이 언제 퇴위되나요? 헤이그 밀사 사건을 계기로 해서 퇴위시키고 순종을 옹립하면서 체결했던 조약이 정리 7조약 또는 한일 신협약입니다. 그러니까 고종 퇴위 1907년 한일 신협약 체결했던 그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41번 문제하고 또 연계가 되어 있어요. 41번. 그러니까 대체적인 한 내용만 제대로 정리하시면은 어느 정도 다 맞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몽서적을 출판하기 위해서 태극서관을 설립하였다. 나오죠. 태극서관은 어디에서 설립하냐면 신민에서 평양과 서울과 대구에 태극서관을 설립합니다. 민족 산업을 육성하자는 겁니다. 평양에다가 또 뭐죠? 도자기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이거 신민의 민족 산업 육성책, 민족 교육을 위한 평양의 대성학교, 정주의 오산학교, 그리고 다른 애국계몽운동 단체와는 달리 공화정을 지향했다. 그리고 다른 애국계몽운동 단체와는 달리 무장, 독립전쟁을 추구했다.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이제 38번은 5번이 신민에 대한 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39번입니다. 자, 여기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을 묻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시치미를 뗀다는 말의 유래, 특히 3단계 보면은 오주연문 장전상고에 보면은 고려에서는 응방을 두어서 원에 세공하였다 했습니다. 응방 기억나시죠? 원간섭기 때. 그 응자는 매응자입니다. 매응자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매사냥에 대한 얘기죠. 여기서 윷놀이만 빼면 나머지 다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거예요. 이 문화유산, 세시풍속 이런 부분들은 이론, 우리가 기본 한국사 그 기본 이론 마지막 부분에 그 기출문제 바로 전입니다. 거기에 삽입이 되어 있으니까 내용을 꼭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40번 보시죠. 일제가 다음에 대책을 마련한 퇴격으로 오는 것은, 자, 이 내용은 사이토 마코토라는 사람에 의해서 나타난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은 제1기 때 식민 통치가 무단 통치죠. 강압적인 무단 통치에 따른 반발이 1919년 3.1운동으로 나오고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무단 통치가 뭘로 바뀌죠? 가장된 유화정책, 문화통치로 바꾸는 겁니다. 이 문화통치를 창안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일본의 제3대 총독 사이토 마코토예요. 2대 총독이 하세가와입니다. 3.1운동의 책임을 지고 하세가와가 물러갑니다. 그리고 사이토 총독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 정책, 사이토가 문화통치를 마련하게 된 배경은 뭐냐? 3.1운동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광주학생운동은 1번은 1929년이에요. 3번은 60만세 운동이죠. 60만세 운동. 4번은 1927년에서 31년까지입니다. 신간에. 5번은 이 조선학 운동이라 했죠. 조선학 국학 운동입니다. 1930년대 때입니다. 국학 운동을 얘기하는 거죠. 2번이 3.1운동의 결과 문화통치로 나왔다. 조선총독부의 총독을 무관에서 누구로도 문관으로도 임명한다 했는데 실제 문관 총독은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41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필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자, 허위를 중심으로 하는 서울 진공작전입니다. 다섯째 줄 동대문 밖 30리까지 왔다가 결국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게 1907년 서울 진공작전이죠.
군사장이 이인영, 총대장이 이인영, 군사장이 허위. 근데 이 군사장인 그 총대장이었던 이인영의 아버지, 부친이 갑자기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인영이가 불효는 불축이다 해서 어디로 갑니까? 고향 문경으로 낙향을 해버렸죠. 그래서 약 300여 명의 별동대를 데리고 허의가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했는데 실패로 끝났습니다. 동대문 밖 30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의 회기동 쪽까지 내려왔던 거지. 그러니까 회기동에서 서울 동대문까지 도로 이름을 허위의 호를 따서 뭐라고 했어요? 왕산로라고 했어요. 왕산허입니다. 이 허위의 고향이 경상북도 구미입니다. 그 구미에 가면 왕산허위 선생 기념공원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건 1907년 얘기거든요. 그럼 어디예요? 바로 마번이 정미칠조약, 한일 신협약이라도 그러죠. 정미칠조약 다음에 서울 진공작전이 나와야겠죠. 그런데 실패 이후에 일본은 1908년에 남한 대토벌 작전을 전개합니다. 남한 쪽에 의병 토벌 작전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남한 전체를 토벌했다는 건 아니고요. 전라도입니다. 애초부터 전라도를 타겟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이후에 그 잔여무리들이 많이 은거해 있었던 전라도를 타겟으로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3차 의병 이후의 전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5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42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옳은 것은 가나다 지역은 1910년대 해외 이주동포들의 민족운동이 일어난 곳이다. 각 지역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발표해보자. 자, 가가 어디냐면은 서간도고요, 서간도. 나가 어디냐면 동간도입니다, 동간도. 다가 어디냐면 연해주입니다,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그럼 여기서 1번 보겠습니다. 해조신문, 권업신문이 발간된 곳은 연해주입니다. 다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신흥강습소. 이 신흥강습소는 3번 봐봐요. 3번에 경학사가 신흥강습소가 되고요. 신흥강습소가 신흥무관학교가 됩니다. 서간도죠. 그러니까 3번은 나가 아니라 가가 돼야 돼요. 그렇죠? 경학사, 신흥강습소, 신흥무관학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대한민국민회는 샌프란시스코입니다. 다섯 번째는 서전서숙, 명동학교는 다가 아니라 나입니다. 그 두만강 건너편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2번이 바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910년대 국내 항일운동 해가지고 그 기본서 내용을 참고하면 됩니다. 거기에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 지도 내용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3번 보시죠. 밑줄 진근 독립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둘째 줄 대전자령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째 줄인가요? 다섯째 줄에 독립군과 중국 호로군 부대는 어찌고 저찌고 이런 얘기 있습니다. 중국 호로군과 같이 연합작전하고 있네요. 한중 연합작전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한중 연합작전의 계기가 된 사건은 뭐냐 그러면 1931년에 뭐죠? 만주사변입니다.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한국군과 중국군의 한중 연합작전이 전개가 됩니다. 자, 한국군에 민족주의 계열이 있었죠. 한국 독립당의 군사적 기반이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이에요. 더하기 중국군, 중국도 국민당과 공산당이 나눠지는 상태죠. 중국 국민당의 군사적 기반이 중국 호로군입니다. 자, 이때 이제 사회주의는 또 사회주의끼리 뭉치죠. 조선 혁명당이 있습니다. 양세봉을 중심으로 했던 조선혁명당의 군사적 기반은 조선혁명군이에요. 더하기 중국 공산당하고 묶겠죠. 중국 공산당, 군사적 기반이 중국 의용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는 민족주의끼리 묶고요. 사회주의는 사회주의끼리 묶었습니다.
해서 한국군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중국군하고의 한중 연합작전이 전개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부분은 중국 호로군하고 묶어있다니까 누구?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 얘네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옳은 것입니다. 1번이죠. 1번. 지청천이 총사령관으로 부대를 지휘하였다. 이 얘기입니다. 2번은 서일의 대한독립군단이에요. 그러니까 간도 참변 후에 뿔뿔이 흩었던 것을 다시 재조직했다가 소련, 러시아입니다. 소련의 자유시 스보보드니에서 무장해제 당했다고 그랬죠. 적색군에게. 세 번째는 김좌진의 북로 군정서군입니다. 네 번째는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입니다. 김원봉의 조선 의용대입니다. 1938년입니다. 중국이 승인해 주는 거죠. 자, 이 문장도 그대로 계속 출제가 될 겁니다. 다섯 번째, 미군의 지원을 받아 국내 침공작전을 했다. 이거는 한국 광복군이죠. 1945년 8월 29일을 목표로 비행대 잠수함 편성해서 준비했는데 결국은 일제항복으로 수포로 돌아간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대를 얘기한다는 거죠. 자, 44번입니다. 밑줄 친 시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윤동주의 시가 있습니다. 즉 윤동주의 시의 내용을 보니까 이 시는 일제가 중일전쟁을 일으킨 후, 그러니까 1937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 37년 이후라고 한다면은 일제식민 통치 제3기가 되는 거죠. 일본의 토올에는 1922년입니다. 혹 23년이라 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22년으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육사가 잡지 문장을 통해 절정을 발표한 것은 1940년이에요. 활동 시기가 이육사, 윤동주, 동일 시기거든요. 세 번째, 창가, 신식노래를 창가라고 그러죠. 경부철도가 최남선 1908년에 나왔습니다. 나은귀 아리랑은 연대 기억해 두시라고 그랬죠. 이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조선 키네마 주식회사 영화한 아리랑 1926년이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신경향파 문학은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1900 몇 년대, 20년대 얘기가 되겠습니다. 1920년대다. 그래서 2번이 여기에 40년대의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5번입니다.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서 옳은 것은 가가 산미 정식 계획이죠. 1920년에서 34년이고요. 나는 조선 노동총동맹과 조선 농민총동맹이 분리가 됐다고 그랬죠. 원래는 하나예요. 하나. 원래는 1924년에 조선 노농총동맹이었어요. 노동자 농민단체가 연합이 됐었는데 이게 1927년에 가면은 조선 노동총동맹과 조선 농민총동맹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1920년에서 27년 사이에 들어간 사실을 고려한 얘기거든요. 조선 농지령은 일제가 공표합니다. 워낙 소작쟁이가 시끄러우니까 그거를 조정하기 위한 법이에요. 1934년입니다. 산미정식 계획이 끝난 해예요. 34년. 조선 농지령. 두 번째는 1937년 중일전쟁 다음 해입니다. 1938년 국가총동원법. 세 번째, 암표도 소작쟁이는 앞에 차에서 봤었죠. 1923년입니다. 네 번째, 함경감사 조병식 1889년 방공령. 네 번째, 다섯 번째, 동양척식 주식회사 설립 1908년이었습니다. 8년. 3번이 이 시기에 중간에 들어가야 할 사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6번입니다. 가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김원봉 나와 있고요. 김상옥 종로경찰서 폭탄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의열단이죠. 가의 단장인 김원봉이 보낸 폭탄을 받아서 던질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는가 해서 김원봉의 의열단. 정의와 맹렬의 약자라고 했습니다. 의열단. 이 의열단 하면은 신채호의 뭘 꼭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조선 혁명선언입니다.
역사의 주체를 민중으로 보고요. 민중에 의한 폭력혁명을 제창했던 것이 뭐예요? 바로 조선혁명선언이거든요. 1번이 거기에 해당되겠죠. 2번의 연통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비밀행정 조직망입니다. 3번은 임병찬, 전라도 유생, 복벽주의, 독립의금부. 그죠? 독립의금부. 네 번째는 그 신민회에 대한 얘기죠. 다섯 번째는 한인애국단의 이봉창, 윤봉길 이렇게 나옵니다. 1932년이죠. 이봉창. 그죠? 1월. 그 다음에 4월 달에 윤봉길 상하이 홍코공원 폭탄 투척 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다는 거죠. 47번 봅시다. 다음 문서를 접수한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이게 뭐냐면은 1966년 브라운 각서입니다. 당시 주한 미 대사 이름이 브라운이에요. 월남전에 추가 파병을 요청하면서 한국 군대에 군비를 조금 현대화시켜 주겠다, 뭘 얼마 좀 도와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준 각서입니다. 이거에 의거해 가지고 2만 명의 월남에 2만 명이 추가 파병이 됩니다. 브라운 각서죠. 박정희 때죠, 박정희 때. 자, 그러면은 1번은 1962년부터입니다. 박정희고요. 2번에 OECD 가입, 김영삼 정부 때라고 있죠. 29번째로 가입했다라고 기억하시라고 있죠. 세 번째는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네 번째는 1949년에 9년 6월 달에 만들었다가 1950년 3월에 발표했습니다. 삼정보, 유상매수, 유상분배, 농지개혁이었죠. 이승만 때. 다섯 번째 금융실명제. 누구 때죠? 김영삼 정부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사에서 특히 OECD 가입이라든가 금융실명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기억해 두시고 1번 여기에서 박정희 때 해당이 되겠습니다. 48번입니다. 48번은 지도로도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지도에다가 표시하는 문제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나옵니다. 1960년 6.25 전쟁의 편청 과정이거든요. 가장 빠른 것이 나번입니다. 나번이 50년 6월 한강 인도교 폭파예요. 그 다음에 가번입니다. 50년 9월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50년 9월입니다. 그 다음에 다가 51년 1.4 후퇴, 중공군 개입, 이내 전술, 후퇴하죠. 라가 51년 7월입니다. 휴전회담 제한 부분이 되어 있죠. 51년 7월이다. 그러니까 3번이 그 순서대로 바르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9번 보시죠. 가해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대통령을 하야시킨 뭐뭐의 현장, 광화문에서 이거 혹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을 얘기하시면 곤란하겠습니다. 그 경무대란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화장 얘기 나오니까 이승만 얘기합니다. 사진도 이승만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는 이승만이 하야가 된 그 민주화운동이란 뭐예요? 4.19 혁명이죠.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대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기억 4.13 호원조치의 철폐를 요구하였다. 이거는 87년 6월 항쟁을 얘기합니다. 이거의 결과 9차 헌법 개헌이 된 거 있죠? 5년 단임제, 직선제 이 개헌이었습니다. 니은은 신군부 세력의 집권에 병행했다. 세력의 집권 병행했다. 이거는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 그 해설지에 보시면은 약간 오류가 하나 있어서 그 부분 하나만 바로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해설지의 부분은 5.16으로 1960년 5.16으로 되어 있는데 5.16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광주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군부 그러면 전두환이에요. 신군부. 그러니까 박정희가 이제 구군부가 되는 거고요. 신군부는 전두환, 노태우 이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오탈자가 조금 있는 것도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정오표를 제가 만들어서 사이트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3.15 부정선거 양해하는 시에서 시작됐다. 이거죠. 4.19 혁명입니다. 리얼. 그래서 제2공화국 때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원 내각제, 양원제로 바뀌는 계기가 됐던 것이죠. 디귿과 리을이 이승만 하야시킨 4.19 혁명과 관련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0번 보겠습니다. 밑줄근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오른 것은, 자, 밑줄진 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1999년에 만들어져서 2000년에 공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시책이거든요. 그 김대중 정부 때의 통일 노력은 1번 노태우 정부 때죠. 1991년입니다. 남북한 동시유엔 가입이죠. 두 번째 72년 박정희 정부 때죠. 이때 통일 원칙 세 가지가 나오지. 자주통일, 평화통일, 민족적 대단결.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조절위원회 수립. 자, 세 번째. 이거는 전두환 정부 때입니다. 1985년이죠. 85년. 그 다음에 네 번째.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입니다. 누구죠? 김대중 정부 때죠. 그죠? 김대중 정부 때요. 그래서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이때 남한의 통일 방안이 국가연합제, 북한은 낮은 단계 연방제입니다. 국가연합제는 1민족 2국가 2체제. 그 다음에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는 1민족 1국가 2체제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체제가 우리는 두 개고 북한 하나입니다. 이것만 달라요.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점을 논의해보자. 이런 얘기였어요. 5번은 남북한 정부 간 최초의 공식 합의 문서. 이게 1991년의 남북 기본 합의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7.4 남북 공동성명 72년 이거하고는 달라요. 72년의 7.4 남북 공동성명은 비공식이고요. 이거는 공식적인 최초의 합의 문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 김대중 정부 때의 통일 정책 발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통일 정책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햇볕 정책이다. 이렇게 되긴 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31회 50번 문제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32회 문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